안녕하세요. 원더톡톡 낭독 방송 독소리. 오늘은 26번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조금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나갈까? 하다가도 이게 어느덧 저의 아주 중요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 뭘 나가려니 마음이 괜히 그래서 무작정 일단 마이크를 켜고 그래 하고 편히 나가자. 좀 빠르게 움직이면 되니까. 제목이 저는 채식주의자이고 고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딱히 채식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고기를 막 좋아하진 않은데 맛있게 먹을 때는 너무 맛있게 먹는데 나이인지라 이제는 소화가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냥 부드러운 생선도 사실은 구운 생선보다는 살짝 쪄가지고 부드럽게 그냥 살만 먹을 수 있는 정도, 약간 양념해서 야채랑 같이. 그런 게 편하네요. 큰일 났습니다. 고기도 맛있는 건 되게 맛있는데 곧 한국에 가게 되면 지금 먹고 싶은 것들이 고기가 또 꽤 있거든요. 항목에. 나물도 너무 먹고 싶고요. 봄나물 못 먹고 산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곧이어 떠날 한국행이 마음 설레이는 가운데 해놓고 가야 될 일정은 빡빡하고 정신이 없는 하루지만 오늘도 이렇게 읽어보려 합니다. 이제 슬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이고 고기를 좋아합니다. 채식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간다. 채식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 역시 지난 2년간 꾸준히 받고 있다. 그때마다 그게 저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채식이라는 고난의 길로 꿰어내려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원래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내가 너무 독해서 2년간이나 잘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내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은 몰랐는데 너 진짜 독하네 라고 실제로 말하기도 했다.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 복수심이든 승부욕이든 그 어떤 야망으로 인해 독해진 인물들을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볼 때마다 나도 약간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딱 보면 아시겠지만 나는 매사 묽다. 따라서 나의 채식 생활도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상태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2년간 채식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 어쩌면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허투루 채식 생활을 할 수 있구나. 야, 이게 채식 생활이면 나도 하겠다. 사실 이 글을 쓰며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 야, 나도 하겠다. 당신이 날 비웃으며 꼭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제로. 완전 비건 체험을 재미삼아 해본다. 자기 삶에 뜻없이 이런저런 제약을 걸어 일부러 약간 불편하게 살아보는 재미를 다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으로 젓가락질 해보기일 텐데 실제로 나는 이 불편한 재미를 거쳐 양손으로 젓가락질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 외에도 겨울에 보일러 안 틀고 버텨보기, 냉장고 없이 살아보기, 수건 한 장으로 한 달 버텨보기, 이런 걸 재미삼아 해본 적이 있다. 나는 비건 생활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한두 달 정도 지속했었다. 이 기간 동안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비건 요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비건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뭐가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서울과 제주의 다양한 비건 음식점을 돌아다녀 보았다. 애플리케이션 채식 한 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 의도대로 무척 불편하고 동시에 신기한 경험이었다. 분명히 식생활을 제한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식생활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확장되는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다. 쳇바퀴처럼 먹던 것만 먹으며 돌아가던 고리타분한 식세계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쭉쭉 뻗어나갔다.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더 깊은 맛을 내던 체계장.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던 만두. 우유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감칠맛 나는 빵. 몇 가지 구황 작물과 상추, 청양고추, 그리고 횟집에 가면 주는 당근과 오이가 즐길 줄 아는 야채 전부였던 나는 하나하나 못 먹던 야채들도 먹을 줄 알게 되었다. 흥미로운 걸 죄다 입으로 가져가고 보는 아기처럼 나는 처음 보는 식물들, 안 먹어본 야채들을 일단 다 입으로 가져가 집어넣어 보았다. 맛있는 건 맛있는 대로 고들빼기, 민들레나물, 연근. 맛없는 건 없는 대로 샐러리, 미나리. 재미있었다. 특별히 채식 생활에 관심이 없더라도 재미삼아 비건 생활을 짧게 경험해 보기를 추천한다. 이 기간을 거친 당신이 예전으로 돌아가 고기를 먹는 생활을 다시 하게 되어도 당신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의 가짓수는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 있을 것이고 그건 당신의 남은 인생 내내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양한 채식의 세계를 조금 더 누려보고 싶었다. 그러나 서울과 제주를 자주 오가며 거의 대부분의 끼니를 바깥에서 해결하고 있던 나는 매번 비건식을 챙겨 먹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래서 난이도를 한껏 낮췄다. 최대한 비건을 지향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유제품도 해산물도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안으로 채식 생활을 재설정했다. 그렇게 짧은 비건 생활을 거쳐 느슨한 채식 생활로 돌아왔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왔다. 그것은 감사함이었다. 무슨 종교도 아니고 뜬금없이 웬 감사함이냐 싶은데 정말 그런 기분이 몰려왔다. 비건 놀이를 하며 먹지 못했던 하나하나의 익숙한 식재료가 그렇게 새롭고 감사할 수가 없었다. 생선도, 계란 프라이도, 된장찌개에 들어간 바지락도 너무 맛있어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버터 범벅 크루아상이 내 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말도 안 되게 감격스러웠다. 그렇게 한동안 매 끼니를 굽신굽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먹다가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지금 이 정도로도 내가 먹을 건 과분하게 많다는 것을. 이 정도의 식생활로도 앞으로 충분히 행복하겠다는 사실을 나는 그냥 이 세계에 눌러 앉았다. 1번. 놀라지 마시라. 채식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고기를 즐길 수 있다.
여기서부터 묽은 채식주의자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하니까 집중해서 읽어주기 바란다. 채식주의자가 되면 이젠 고기와는 영영 안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입장에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채식 생활을 나다운 물금으로 커스터마이징 했다. 집에서는 다소 엄격한 비건 지향식을 섭취하다가도 나는 종종 의도치 않게 고기를 먹었다. 부모님 댁에 가서 여전히 내 채식 생활을 못 믿어하는 어머니가 슬그머니 넣은 김치찌개 속 돼지고기를 볼 때, 단체로 피자를 먹게 되었을 때 그게 불고기 피자였다거나 일행이 자기 반찬으로 나온 장조림을 남길 때, 고기가 안 들어가는 줄 알고 볶음밥을 시켰을 때 밥알 사이에 다진 고기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러면 웬 떡이냐 하고 먹었다. 나는 효녀이고 당장의 허기가 일단은 중요하고 남이 먹다 남긴 고기는 음식 쓰레기가 되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나는 이때마다 정말 맛있는 별식 한 주 먹는 고양이가 된 듯한 짜릿한 기분을 느낀다. 두 번째, 치팅데이가 있다. 나는 내 생일을 치팅데이로 정했다. 이날은 작정하고 고기를 먹는다. 첫 번째 치팅데이 때는 순대 곱창볶음, 두 번째 때는 제주 흑돼지를 먹었다. 치팅데이에 무엇을 먹을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치팅데이 폴더를 참고한다. 나는 그곳에 그때그때 먹고 싶은 메뉴를 저장해 둔다. 왁자한 고깃집 앞 훅 끼치는 유증기를 통과하며 갑자기 마음이 동할 때면 치팅데이 폴더를 열고 그날 꼭 삼겹살을 먹겠다는 다짐을 적어둔다. 어느 날 까닭 없이 치킨의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싶어지면 또 폴더를 열고 그날 치킨의 맥주를 먹겠다고 적는다. 확실한 보상의 날까지 인내하는 고통에는 이상하지만 쾌감도 있다. 나는 생일이 될 때까지 고통스러우면서도 두근거리는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내 생일상은 치팅데이 폴더에서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한 최후의 메뉴로 차려진다. 나는 친구들과 그것을 맛있게 먹는다. 이것은 내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일탈이다. 나는 고기를 먹는 일을 일탈의 영역으로 둔 것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탈은 짜릿하고 즐겁고 그러면서도 일상을 결코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탈의 순간 꼭 조금은 시시해진다. 원래의 단조로운 내 삶이 충분히 좋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이다. 나는 내 생일날 고기를 맛있게 그리고 얼마간 시시하게 먹으면서 다시 고기를 먹지 않는 삶으로 얼른 돌아가고 싶은 기분을 느낀다. 처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채식 생활은 조금씩 진지해졌다. 채식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 생활의 당위를 확신하게 되었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 속에서 동물들이 어떤 처참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통제가 되지 않는 육식 환경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비롯해 이 지구를 얼마나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있는지 나는 점점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그럴수록 이 생활에 자연스레 충실해졌다. 나는 내가 묽은 사람인 동시에 아주 미숙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알기로 인격이 미숙한 사람이 자기 신념에 너무 몰입하여 엄격해지면 자신의 무결함에 도취하기 쉽다. 나는 내가 채식 생활에 진지해질수록
자꾸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 법이라고 말하는 엄마가, 자꾸 인스타그램에 삼겹살 사진을 올리는 친구가 야속하고 미워질까봐 겁이 났다. 서둘러 치팅데이를 만든 것은 그 즈음이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치팅데이의 두 번째 효능이다. 1년에 한 번씩 나는 육식을 사랑하던 내 기원에 다녀온다. 동시에 내 신념을 자진해서 일부 더럽힘으로써 내가 어줍지 않은 무결함의 도치로 가는 길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미연에 막는다. 고기를 안 먹으면서 잘 살아보기 위해 고기를 가끔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채식을 실천해보고 싶은데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다. 그들에게 나의 느슨한 채식 생활이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맞춰서 얼마든지 나보다 더 묽게 혹은 더 진하게 커스터마이징하며 각자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채식주의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치팅데이가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다고 여겨진다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좋다. 마치 채식주의자 라이센스라도 있다는 듯 그런 건 진정한 채식주의가 아니라고 누군가 조롱하거나 비난하더라도 조금도 신경 쓰지 말기를 바란다. 이 일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먹는 끼니라는 것을 통해 조금 더 지구에 이로운 선택을 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당신 자신에게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주인공은 당신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